예.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예상대로 미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드러냈는데요.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이제 어제 취임식은 일단 구체적으로 드러난 취임식 간격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땠습니까? 특징이 뭔가요, 보시기에, 교수님? 상당히 변칙적이었죠. 예. 그러니까 원래 취임식이라고 하는 게 준비된 원고를 읽으면서 미국의 미래 비전을 얘기하고 예. 화합을 얘기하고 통합을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미 대통령 취임사의 관행인데 예. 어저께는 거의 준비된 원고도 없이 거의 즉흥 연설을 하면서 예. 결국에 통합보다는 분열을 예. 강조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정말 변칙적이구나.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소위 영어로 disruptive leadership이라고 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변칙적인 그 변화시키는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파괴적이라고 하기보다는 disruptive. 예. 소위 그 변칙적인 대통령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예. 인상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미국 대통령이 된 자리가 대단한 자리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나름대로의 위선적으로 보일는지는 모르지만 예. 따뜻한 화해의 목소리, 사랑의 목소리, 관용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어저께는 그게 없는 게 예. 상당히 특이했고 또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디스럽티브, 변칙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거라고 추정되십니까? 근데 그 disruption이라고 하는 예. 것을 정확한 의미에서 보면 기존에 있던 관행이나 예. 기존에 있던 제도나 기존에 있던 기득권 세력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예. 자기 스타일의 새로운 통치를 한다는 의미에서 예. disruption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트럼프가 예측 불가능하거다. 예.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한 예. 것 지도자라고 하는 걸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하죠. 예. 그 변칙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싶은 기존 질서는 뭐 동맹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다자 질서라고 예. 하는 유엔을 포함해서 세계 무역기구, 그다음 파리 기후협약, 예. 그다음 심지어 동맹까지도 예. 결국에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거고. 미국의 이익을 무조건 앞에 내세우겠다. 미국 이익을 앞에 내세우는데 그 미국 자체에 대한 불신도 크죠. 예. 그 트럼프가 얘기하는 딥스테이트, 예. 아주 깊은 국가, 즉 미국에 있는 관료들 포함해서 예. 워싱턴을 쥐어 흔드는 이런 기존 기득권 세력들도 뒤집어 놓겠다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디스럽션은 뒤집어 놓는 리더라고 생각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뒤집어 놓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제 그 취임식도 그렇게 변칙적으로 운영을 했다. 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저번에 여기 나오셔가지고 그렇고 많은 어떤 전문가들 얘기가 그래도 관료들이 일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동을 많이 걸었는데 이번엔 그 관료의 힘이 상당 부분 약화될 것이다. 여기 동의하십니까? 그때는 관료들보다는 엘더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어른들. 있었다. 예. 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다, 존 켈리 비서실장이다, 다 사성장군 출신들이고 예. 세상을 상당히 소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또 뭐 마이크 폼페오 뭐 국무장관이랬던가 예. 심지어 존 볼튼도 그 사람은 36살에 법무차관으로 예.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오래된 경륜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트럼프가 변칙적으로 하더라도 이 어른들이 바로잡을 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예.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일기에서 그 어른들 말 듣다 결국 판을 깼다. 예. 그러니까 그들을 배제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 사회를 은밀하게 움직이는 딥스테이트, 예. 그 깊은 국가들, 즉 예. 오래된 관료들 포함해서 워싱턴의 기득권 세력들도 깨겠다라고 예. 하는 게 강력하게 깔려져 있습니다. 예. 그 굉장히 어떤 측면에서 불안하고 우리로서는 더욱 불안하고요. 그 공약이 어느 정도까지 실행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 변칙적인 수사를 통한 그러니까 일기에서 보면 상당히 수사적인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근데 이기는 시작하면서 네. 200여 건의 행정명령 포함해 갖고 실행과 실천으로 지금 옮기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1기에서 실현하지 못한 것들 2기에서는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예. 거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장 이민과 관련된 예. 것들, 그 불법 이민자들 추방하는 거, 예. 그다음에
군 동원해서라도 미국 남부의 국경 지역을 예. 막겠다라고 하는 것들, 뭐 파리 기후 협약 예. 같은 거 뭐 취임하는 날 바로 행정명을 통해서 실시를 해버리고 관세도 그다음 포함. 예. 관세 예. 소위 관세 비관세 장벽 그 채택하는 것도 바로 행동으로 예. 옮겼고요. 그러니까 뭐 게다가 뭐 지금 구체적이죠. 가령 뭐 자 그 멕시코만이라고 하는 예. 걸 이제 아메리카만으로 이제 예. 부르자. 응? 그린란드 문제도 역시 막 노골적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그린란드야 뭐 덴마크가 예. 그거에 대해서 주권과 영토를 갖고 있는 거니까 예. 협상을 통해서 나와야 되겠지만 그건 예. 이제 추진할 사항이지만 예. 맥켈리 산이라는 걸 디날리라고 하는 예. 이름으로 이제 오바마가 바꿨었는데 예. 그것도 맥킨리 대통령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데 예. 맥킨리 대통령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건 바로 행동으로 옮겼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200여 건의 행정명령을 채택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련의 행동으로 나오겠죠. 그러나 이제 이거에 대한 저항도 많을 거예요. 예.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예. 결국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법을 통해서 예. 결국에 행정소송을 하고 각종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것을 막을 수는 있겠죠. 예. 그러나 이제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거는 상원과 하원을 전부 다 공화당이 잡고 있기 예. 때문에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충성파들이 상원과 하원의 이제 중요 포스트를 다 잡고 있기 예.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걸 많이 실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전에 잠깐 넘어가기 전에 그 충성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충성파와 흔히 말하는 어떤 그 머스크 등 그 테크노 거인들 거기서 분열도 예상됩니까? 어떻습니까? 그 양쪽의 정책이 일치하지만은 않는 거 아닌가요? 뭐 대표적인 게 예. 이제 이민 정책인데 예, 예. 이민 정책 중에서도 이제 H1 비자라고 해서 소위 그 기술을 가진 고급 인력들을 미국에 들여오는 것을 이제 H1 비자 예. 갖고 오도록 하는 건데 지금 뭐 앨런 머스크 같은 친구 포함해 갖고 IT 산업에 있는 사람들은 예. 그게 없으면 우리 미래가 없다. 예. 그러니까 H1 비자는 하자는 거고 마가 쪽에서는 예. 야 그들이 들어오면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는 예. 것 아니야. 그걸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아마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리트머스 테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트럼프가 기울지는 짐작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트럼프는 교수님? 근데 가령 이번에 틱톡 같은 예. 거 하는 거 보더라도 예. 결국에 지금 90일인가 60일인가 지금 서서히 유예 기간을 뒀거든요. 예. 그때까지 팔아라. 예. 파는데 미국 업자들이 최소한 50% 이상을 갖도록 하자라고 예. 하는 걸 보면은 일반적인 이제 마가의 진반적인 여론이라든가 미국의 국가 안보 주류를 이루는 세력들에서는 저거 빨리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예. 하는데 그걸 막은 걸 보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달리 생각할 수 있다. 트럼프도 상당히 실용주의자고 예. 또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은 거의 2억 5천만 불을 예. 선거 때 정치 자금으로 제공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쪽 말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가랑 어떤 테크노 거인들과의 어떤 사이에서 균형점이 어디로 갈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군요. 실제 이제 정책을 하다 보면요, 예. 뭐 마가도 있고 예. 또 공화당 상하 양원을 포함해서 공화당 주류는 지금도 네오콘 예. 성격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예. 그다음 트럼프의 충성주의자들 중에 이제 충성주의자들이 이제 거래주의적 시각을 예. 갖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마가 거래주의자 그다음에 니오콘 예.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에다가 그다음에 자유 국제주의적 네. 시각을 가진 민주당 세력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어떻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누가 한 사람이 나와서 우리 과거 우리 대통령처럼 일방적으로 내려 누르는 것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예.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변칙적인 게 되면은 바로 법률적 과정을 겪어서 예. 그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은 어떻게 되나요? 그 두 가지 시각이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뭐 취임하자마자 예. 100일 이내에 북경 방문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북경하고 거래주의적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선언을 예.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예. 그다음 마이크 월츠 안보보좌관, 그리고 제일 주목해야 될 사람이 엘드리지 콜비라고 하는 예. 정책 담당 국방 차관. 예. 이 친구는 상당히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사람이거든요. 그다음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상당히 중국에 대해서 강경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거래주의적 시각하고 예. 그다음에 트럼프를 둘러싸고 있는 주요 강요들이 예. 강성
그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 예. 이들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책이 나올 것 아니냐. 예. 그러나 뭐 트럼프 입장에서 그럴 겁니다만 뭐 중국에서 많은 양의 미국의 예. 농산물을 사오고 예. 그래서 경제적으로 양보를 많이 하면은 예. 외교 안보 쪽에서 양보할 수 있는 공산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실용주의자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 예로 예. 트럼프 일기에서는 타이완 문제를 상당히 크게 들고 예. 나왔거든요. 예.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차잉원 당시 타이완 총통하고 예. 바로 전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타이완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예. 타이완 보고 당신들도 방위비 분담하라. 그리고 예. 지금 미국 무기 더 사가라. 이렇게 딱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타이완 문제는 중국하고 협상이 가능하고 예. 타이완 문제가 협상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미중 관계가 예. 개선될 여지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예, 일단은 지금까지로 보시기엔 교수님 보시기엔 하여튼 실용주의적 노선으로 기울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시는 거군요. 대중관계에 있어서 적어도. 그러니까 대만 변수가 가장 큰 네. 변수였는데 예. 대만 변수를 크게 지금 부각을 안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 거래하겠다. 아니냐.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자,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건 결국 대북인데요. 우리나라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벌써 발언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겠다는 어떤 공언인가요? 그 뉴클리어 파워라고 선언한 것은?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 북한 핵 문제를 볼 때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것을 인정하고 용인한다라고 하는 것. 예. 그 영어로 recognition, 예. endorsement 한다는 예. 거 하고 북한이 이제는 핵무기를 가진 핵무장력을 가진 국가라고 하는 걸 현실을 인지하는가. 예.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인식과 또 인정과 인지 사이에 예. 큰 차이가 있는데 트럼프의 발언은 오히려 인지한다라고 하는 것.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CBID 예. 완전한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 예. 이거 갖고는 북한하고 협상이 어려울 수 있다. 예. 그렇다면 그 문제를 처음부터 꺼내지 말고 결국에 긴장을 완화하고 예. 북한이 갖고 있는 핵 미사일 활동을 중단시키고 예. 핵 미사일 무기 체계를 점진적으로 감축시키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라고 예. 하는 이런 보다 실용주의적 접근을 한 것 아닌가 예. 이런 걱정이 있죠. 그러나 이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예. 이게 크게 고민이 되는 거죠. 예. 우리는 기본적으로 CBID 예. 완전한 비핵화라고 예. 하는 것을 우리의 철칙으로 삼아왔단 예.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CBID를 준용하지 않고 예. 북한하고 오케이 핵군축 협상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 정부로서는 상당히 타격이 크겠죠. 예. 그러나 또 우리 한국 내에서도 북한하고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해서 북한 핵 문제를 점진적으로 관리해 나가자라고 생각하는 분들 한편은 예. 트럼프 접근 방법이 그렇게 나쁠 건 없다. 오히려 환영할 만한 접근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게 예. 그렇게 되면서 한반도에 종전 선언을 하고 예.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우리 지난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던 한반도 비핵화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라고 하는 예. 것을 연계시켜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나쁠 것도 없지 예. 않느냐. 대북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약간 기대할 만한 게 좀 많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더 맞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김정은에게 예. 어저께 취임식 이후에도 계속 그 긍정적인 이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나올 수 있을까? 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해줄 수 있는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시키고 전략무기 전진 배치를 중단시키고 예. 그다음에 제재를 완화해주고 그다음 북미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예.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이런 조건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북한에게 줄 수 있는가? 예. 이거는 지켜볼 일이죠. 만약 그런 핵심적 요구사항에 대한 만족할 만한 예. 제안이 없으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마 대화에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실용주의와 거래주의로 기운다면 그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말씀하신 미국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죠. 예. 왜냐하면 미 공화당 내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라든가 예. 그러니까 뭐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분들, 예. 응? 그래서 한미 예. 연합 군사 훈련이나 연습은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 분들이 공화당 중에서도 하원 상원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딜리버리 할 수 있느냐. 예. 제재 문제만 하더라도 그게 전부 다 법제화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쉽진 않지 않겠느냐. 예. 그러나 여기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잘 주목해야 될 것은 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제안을 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에서 화답을 하지 않고 예.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2017년 7월 8월에 화염과 예. 분노로 돌아갈 가능성은 상당히 있죠. 북한도 여러 가지 부담스럽겠군요. 그러니까 예.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건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그 한국의 지금 극우주의자들이 여러 가지 어떤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극우주의자와 미국의 극우주의자가 연결돼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런 견해를 밝히시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예. 미국의 극우주의자라기보다는 예. 그 냉전 반공주의를 예. 표방하는 사람들 예. 그리고 그들분의 많은 분들은 미국의 원리주의 개신교를 예. 믿고 있는 사람들, 예. 특히 복음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 그분들하고 한국에서 극우적인 분들 그리고 아주 완강한 반공 정신을 예. 갖고 있는 사람들도 거의 비슷해요. 예. 그 개신교 기독교 신자들로서 복음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이들 사이에 연대가 있거든요. 예. 이런 연대가 한국의 극우와 미국의 극우 사이에 소위 연합을 가능케 예. 할 것 아니냐. 그럼 미국의 사실상 원리주의 개신교 신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예. 그렇게 해서 한국의 내정 간섭을 하게 되면은 한국 내에서 자연히 또 반미 감정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닌데 단 한 가지 예. 트럼프 대통령이 내정 간섭을 가급적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불개입주의에는 강한 소신이 게다가 있으니까요. 예. 그 가치의 비중을 그렇게 예. 두지 않기 때문에 예. 그 미국에 있는 그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원리주의 개신교 신자들이 영향력이 얼마나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분명한 위험 요인은 있군요. 있죠. 예. 있죠. 그런데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에 어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우리 탄핵 사태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 탄핵이 아니고 계엄 자체의 부정적인 인식을 분명히 밝혀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윤석열 피의자의 이런 어떤 과정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하십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서요. 신경 안 쓸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은 누구든지 권한을 가진 자가 나오라고 하는 거니까 예. 트럼프가 푸틴을 긍정적으로 보고 예. 시진핑, 김정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강력한 지도자고 예. 완전한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처럼 지금 어려운 입장에 있으면 예. 그 사람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 얘기할 아무 하등의 이유가 없겠죠. 정상적으로 힘 있는 자 나오라. 신경도 안 하고 카멘트도 안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극우주의자 중에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흡사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줄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를 표명하는 사람도 없진 않습니다만. 글쎄요. 한번 잘해보라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건 분명하군요. 그러니까 힘 있고 대화 가능한 자가 나와서 빨리빨리 대화하자. 뭐 이거군요. 실용적인. 그러니까 트럼프의 협상 패턴은 분명히 네. 약한 지도자하고는 협상 안 합니다. 예. 강한 지도자하고 협상. 뭐 여쭤볼 게 많은데 한 10초만 딱 여쭤봐요. 우크라이나 어떻게 됩니까?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예. 결국 휴전과 종전으로 향해 갈 그쪽으로 겁니다. 합니까?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